안녕하세요. 저는 한우리 정보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비장의 형제자매 모임 아지트 선배로서 참여하고 있는 전예진입니다. 저는 한우리 정보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비장의 형제자매 모임 아지트 선배로서 참여하고 있는 최영수입니다. 아지트는 중고등학생 비장의 형제가 만나 서로의 이야기와 고민을 나누고 즐거운 활동을 같이 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지트의 대표로서 저희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자기소개랑 혹시 형제자매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치위생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전예진입니다. 저의 형제자매가 5명이 있는데요. 언니, 저 그리고 여동생 2명, 남동생 1명 이렇게 있습니다. 형제자매끼리는 위아래로 2~3살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중 막내 동생이 뇌병병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 동생은 마음이 참 여린데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고집이 세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가족들을 생각해주는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동생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과에 재학 중인 최영수이고요. 제 동생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는 아주 베스트 프렌드 같이 사이가 좋고, 제 동생이 좋아하는 것은 엘리베이터 타는 것, 탄산음료, 그리고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처음 장애를 알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냥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저희 막내 동생과 저희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주셔가지고 어디가 불편한지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 막내 동생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떤 경로로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릴 때 엄마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동생을 돌보고 도와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진 씨는 가족 이외에 사람들에게 좀 소개한 경험이 있다거나 혹시 없다면 이번 영상에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가족들을 소개할 때 항상 저희 막내 동생이 함께 같이 소개해 왔는데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자매 5명 이렇게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막내 동생은 장애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아무도 저에게 다르게 대하지 않았고, 저희가 남들과 다르지 않게 얘기해줬기 때문에 저희 경험상 꺼리낌 없이 저희 동생이 장애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들키려고 노력을 했지 누군가에게 소개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했던 솔직한 이유는 얘기를 하면은 저도 장애인으로 쳐다볼 것 같다는 시선이 좀 겁이 나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꺼려했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동생은 자폐성 장애라 말은 잘 못하지만 본인 주장을 할 수 있고 심부름 같은 걸 잘합니다. 제 동생이 콜라를 먹고 싶다고 생각하게 들면은 김치냉장고에 가서 콜라를 갖고 컵을 들고 와서 상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뚜껑을 열어달라고 저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리모컨을 달라고 하면 귀찮은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리모컨을 줍니다. 이렇게 말은 잘 못해도 부탁은 잘 들어줍니다. 물론 다 알고 있는 것 같진 않지만 80% 이상은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생한테 놀라운 부분이 혼자 핸드폰을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주로 동생이 핸드폰을 하면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 안에 있는 기능까지 혼자 습득하고 잘 사용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초 건너뛰기, 반복 재생하기, 광고 스킵하기, 그리고 영상 드래그해서 시간 옮기기 등 다양하게 상황에 맞춰서 잘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이 혼자 핸드폰을 보다가 제가 하이파이브를 해달라고 하면은 저한테 달려와서 하이파이브도 해주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인사가 중요하니까 집에서도 인사를 자주 시키는데 제가 인사라고 하면은 90도로 인사를 해주고, 이렇게 동생이 할 줄 아는 거는 빠짐없이 저에게 다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진 씨는 형제자매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좀 희생해야 했던 그런 점이 있었을까요? 저는 막내 동생과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건들을 양보하거나 이런 거에 포기하거나 희생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기했던 점을 굳이 생각해 보자면 제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는데 그때 막내 동생이 너무 어렸어가지고 제가
약속을 포기하고 집에 계속 같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막내 동생이 많이 컸기 때문에 혼자도 집에 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생을 돌보고 도와줬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진짜 거의 웬만한 것은 거의 다 도와주고 양보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동생이 제 방에 와서 눌러붙어 지내가지고 동생이 한번 제 침대에 누우면은 나오라고 해도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에 못 들어가고 혼자 나와 있거나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은 동생이 와가지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면은 손가락으로 집어서 이거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밥을 잘 못 먹을 때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을 양보하고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동생이 저를 믿고 따른다는 뜻이겠죠? 본인만의 뭐 스트레스라든지 나쁜 감정들을 좀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스트레스나 나쁜 감정이 들면은 일단 그냥 계속 웁니다. 일단 계속 울다 보면은 제 감정이 사르르 풀리더라고요. 그냥 눈이 띵띵 부을 때까지 계속 울어요. 그러다가 이제 음악을 들으면 그런 감정이 왜 생겼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동생한테 화날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순간은 화가 많이 나지만 자려고 누울 때 동생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하고 분석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기도 하고 화도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형제자매로 인해서 내 꿈이라든지 진로가 좀 영향을 주었던 점이 있을까요? 처음에 꿈에 대해 생각해보면은 청소년 시기 때에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동생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생을 위해서 생각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치기생학과에 재학 중인데 그 이유는 제가 고2 방학 때 치과에 가게 되었는데 치과 의생사 선생님이 너무 전문적이고 그 다정한 모습에 한눈에 반해버려서 저도 그 과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 가지 꿈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요리사를 꿈꾸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취미생활로만 하게 되고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 고3 때 방송 PD라는 직업을 갖고 싶어가지고 막연하게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대학교 진학을 크리에이터 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랑 상의를 하다가 동생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사회복지과를 가라 얘기를 하셔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사회복지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에 입학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튜버라는 꿈도 포기하지 않고 같이 유튜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좀 바랬던 점 또는 이야기해주고 싶은 점 그런 점이 있었을까요? 저의 어린 시절 때는 부모님이 정말 엄격하셨습니다. 이런 엄한 부분은 저에게도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던 적이 많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항상 피하려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혼이 나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당시에 무서움을 피하려고 계속 회피만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회피가 너무 더 큰 일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바르게 자라왔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자꾸만 안 된다, 자꾸 다그치시고 이렇게 하니까 더 약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바라는 점은 그때 좀 더 다그치지 않고 좋게 얘기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남부럽지 않게 잘 컸던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관심을 많이 받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동생에게만 관심이 쏠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저도 관심 좀 달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으니까 동생에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볼 때마다 매번 존경스럽습니다. 네, 지금 저희 센터에서 이제 비장애 형제 자매 모임을 청소년 시기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이 모임을 통해 좀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그런 점이 있을까요? 청소년으로 참여했을 때는 그저 이 활동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참여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 생각 없이 참여했던 저를 약간 반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 때와 성인이 된 지금 제가 하는 역할이 달라진 점을 생각해보면 저의 생각에 정말 많은 변화를 주었던 것 같아요.
기획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책임감을 갖게 해주고 진짜 어른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통해서 장애와 관련된 지식들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제가 알고 있던 장애에 관련된 지식들을 깨우치면서 한층 더 성장해 나아가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자로서 이 모임을 참여할 때는 서로의 비장애 형제 자매에 대해 알아가고 공감하고 이해가는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선배로서 이 모임을 참여할 때는 저희가 정한 주제로 서로의 비장애 형제 자매에 대해 얘기하면서 예상한 것도 나오고 예상치도 못한 것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갈수록 제가 용기를 얻게 되어서 절대는 제 장애 형제 자매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지만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이 모임을 통해 기대하는 점 또는 각오하는 점 있을까요? 아지트에 오는 친구들을 위해 더 재밌고 흥미로운 체험 그리고 경험을 해줄 수 있도록 좋은 기획을 하고 싶습니다. 또 모임에 온 친구들이 아무에게나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이나 속마음을 여기에서나마 훌훌 털어버릴 수 있도록 좋은 선배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참여하는 친구들끼리 활동을 하는 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놀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라면 저희가 선생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장애인식 교육 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나와 같은 시절을 겪고 있을 10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해를 못하고 많이 힘들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해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마음을 말하기 어렵다면 저희 여기 아지트에 와서 익명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속마음을 말하고 서로 조언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지트에 함께 와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당당하게 주변 지인들 앞에서 소개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더 당당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예전에 저처럼 좀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지트에 와서 속 시원하게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형제 자매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싫기도 할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서로 이해하고 좋은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저는 동생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유정아, 너가 다른 또래들과 다르게 잘 걷지도 못하고 몸이 불편해서 놀러 가거나 마트에 장 보러 가거나 쇼핑하거나 놀이공원 놀러 가기 이런 것을 잘 못하고 너가 그렇게 이제 놀러 가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 언니가 빨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차 사서 유정이 많이 놀러 같이 다녀줄게. 항상 고마워. 저도 동생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너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쓰였어. 내가 피곤해도 너랑 많이 놀아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실망하지 말고 내가 죽을 때까지 옆에 있어줄게. 우리 계속 잘 지내보자. 한우리 정보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비장애 형제 자매 모임 아지트에 놀러오세요.